안녕하세요. 식자재 코리아 본부장입니다. 오늘 진짜 꿀팁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카테고리 설정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혹시 여러분의 상품 카테고리, 감으로 대충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에이 설마요?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초보 셀러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쇼핑몰 매출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먼저 카테고리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부터 좀 더 심층적으로 짚고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카테고리를 그저 상품이 속하는 고객 유입 경로 정도로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 카테고리는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게 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 구조와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플랫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검색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상품을 등록할 때 설정한 카테고리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아 상품을 분류하고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어떤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출할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노출할지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획력이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하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좋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플랫폼 검색 결과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엉뚱한 타깃 고객층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매우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소리 없는 매출 도둑이나 다름없죠. 괜히 힘들이고 돈 들여서 상품 등록해놓고도 이런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판매 기회를 잃는다면 이거 완전 손해보는 장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설정은 단순한 분류 작업이 아니라 검색 최적화 SEO의 첫걸음이자 판매 전략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주 흔하고 또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를 예로 들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소용 스테인리스 냄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품은 당연히 식자재 업소용 식기류 주방용 냄비와 같은 전문적인 비기업 대 기업 카테고리에 정확히 등록해야겠죠. 그런데 이걸 그만 착각하거나 실수로 생활용품 주방용품, 일반 가정용 냄비와 같은 일반 비식기업 대 소비자 카테고리에 등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기적으로는 주방용품이라는 훨씬 넓고 일반적인 카테고리 덕분에 일반 가정용 냄비를 찾는 소비자들의 유입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상품의 진짜 타깃은 대량 구매를 원하는 식당, 사장님들이나 업소 관계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을 클릭하더라도 대량 구매를 염두에 둔 업소용 제품은 가격이나 용량 면에서 적합하지 않아 바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릭 수는 늘어나도 실제 구매 전환율은 매우 낮아지겠죠. 동시에 우리의 진짜 타깃인 B2B, 즉 업소용 냄비를 찾는 사장님들에게는 거의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마치 고품질의 강아지 사료를 파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들에게만 광고를 내보내는 것과 같아요. 서로 필요한 정보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타깃 고객층에 맞지 않는 카테고리 설정은 결국 엄청난 매출, 손실과 비효율적인 광고비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하여 가장 관련성 높은 상품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에 카테고리만 잘못 설정해도 잠재 고객에게 도달할 기회를 원천 차단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많은 셀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카테고리 설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상품이 가진 모든 특징을 카테고리에 담아내고 싶어 하는 마음에 상품을 너무 세밀하고 복잡하게 분류하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여성 의류를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성 의류 원피스 미니 원피스 레이스, 미니 원피스 여름 레이스 미니 원피스 화이트 여름 레이스, 미니 원피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트리를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좋다고 막연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복잡해지면 오히려 검색 알고리즘이 해당 상품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특정 키워드 검색 시 오히려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검색 결과에서 누락시키거나 후순위로 미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상품은 대체 어느 분류에 정확히 속하는 건가? 이렇게나 상세한 카테고리는 없어. 하고 알고리즘이 헷갈려 하는 거죠.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데 너무 세분화된 분류 체계 때문에 오히려 원하는 책을 찾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상세한 카테고리보다는 일반적인 검색어와 일치하면서도 상품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적정 수준의 카테고리 깊이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장 최적의 그리고 플랫폼 검색 알고리즘에 가장 친화적인 카테고리를 현명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특급 실전 팁, 바로 상위 10개 노출 상품의 카테고리를 벤치마킹하라 입니다. 이 팁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의 판매 전략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유사한 제품 혹은 우리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 중에서 현재 플랫폼 검색 결과에서 상위 10위 안에 꾸준히 노출되고 있는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상위 노출 상품들이 정확히 어떤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 카테고리의 경로와 깊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 상위 노출 상품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플랫폼의 수많은 데이터와 고객들의 실제 검색 반응, 구매 패턴 등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카테고리를 찾아내고 그 위치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녀석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데이터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 자신들의 상품을 배치하고 있는 거죠. 괜히 우리 혼자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이 카테고리 저 카테고리 옮겨가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이들의 성공 공식을 최대한 배우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카테고리 설정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검증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경쟁사의 성공 전략을 분석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셀러의 자세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카테고리는 단순한 고객 유입 경로가 아니라 플랫폼 검색 알고리즘의 구조 그 자체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내 상품의 타깃 고객층에 맞지 않는 카테고리 설정은 결국 막대한 매출, 손실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어집니다. 비입이 타깃 상품은 식자재 업소용 계열처럼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비즈니스 카테고리로, 비이시 타깃 상품은 생활용품, 주방용품 같은 대중적인 소비자 카테고리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판매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셋째, 카테고리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오히려 검색 알고리즘이 상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검색 누락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적정하고 효율적인 카테고리 깊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전 팁이자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이 지침들을 하나씩 따라 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는 반드시 경쟁사 상위 10개 상품의 카테고리를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단순히 어떤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있는지 제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카테고리의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어떤 경로로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최소한 5개 이상의 경쟁 상품 카테고리를 분석해서 공통적인 패턴과 성공적인 카테고리 구조를 찾아내고 그 흐름에 맞춰 내 상품의 최적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이 비이비형인지 비이시형인지 혹은 둘 다 해당되는지 명확히 구분하세요. 만약 비이비형 상품이라면 산업용품, 공구철물 설비자재 또는 식자재, 업소용 계열처럼 기업 고객을 명확히 타겟팅하는 전문적인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이시형 상품이라면 생활용품, 주방용품이나 패션 의류, 여성 의류 같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대중적인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야만
플랫폼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상품을 올바른 타깃 고객에게 정확히 노출시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 현재 여러분의 상품 카테고리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변경해야 할 경우 절대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카테고리 변경은 기존에 쌓아온 검색 노출이나 트래픽을 한순간에 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신 기존 노출이 끊기지 않도록 병행 등록 후 단계적 이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잘못 설정된 카테고리의 상품을 그대로 두면서 동시에 새롭게 분석하여 찾아낸 최적의 카테고리에도 동일한 상품을 물론 상품명이나 상세 페이지는 살짝 다르게 구성하여 중복 등록으로 인한 페널티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 등록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해당 상품의 노출과 판매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기존 카테고리에 등록된 상품의 노출을 서서히 줄여나가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트래픽 감소나 매출 하락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최적의 카테고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카테고리 설정의 비밀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쇼핑몰 운영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설정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상품을 분류하는 작업이 아니라 검색 엔진 최적화 SEO의 핵심이자 전략적인 판매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쇼핑몰은 감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전략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쇼핑몰 사장님들의 매출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꿀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